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지쳐가지고 지금 많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몰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가격 갖다가 이제 전 그런다고 생각하고 뭐 부정적인 뉴스들도 그런 거를 조장한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지루하게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뭐 시간 끌기를 했는데 이제 명확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안에 관해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전 올 거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갈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자, 잠깐만 이거 교체를 하고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 1년간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구글이죠. 알파벳이니까 구글은 여기 DCG 그룹에 투자를 합니다. 자, 여기 DCG 그룹 있죠. 어딘지 아시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 DCG 그룹.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팟 ETF, 스팟 BTC ETF를 신청한 블랙록은 여기 서클과 FTX에 투자를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FTX 파산 사건이 있기 전 1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서클은 USDC를 찍어내고 서클의 많은 돈은 코인베이스로 들어가지만 FTX에 들어갑니다. 근데 블랙록은 과연 여기에 왜 1년 전에 투자를 진행했었을까?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그냥 형상이 딱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미디어에 나와야 그 문자를 보고 우리는 100% 수긍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사실은 미디어의 이면에 필터링 돼서 우리한테 100%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저를 이제 예전서부터 이상하게 보는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지금 천천히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습니다. 블랙록 ETF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비트코인 스팟 ETF랑도 저는 개연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스팟 ETF는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많은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전 알트코인들도 ETF가 승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 시장에 이제 금융시장을 보면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에다 가장 많이 내세운 게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매파적인 금리 동결.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이제 금리 발표했을 때 미국 10회 연속 인상 뒤 금리 동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 이러면서 이제 매파적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서 이제 하락을 시켰죠. 오히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두 번 금리 인상한다고 이제 공포를 주는 거를 이 금리 인상, 금리 동결 발표 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금리 인상 한 번 할 거야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대중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장난을 가지고.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미국은 동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건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풀면 연준의 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도 버거워요. 유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연준의 화폐 정책은. 여기 중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의 회복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여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유동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미국보다 금리 면에서 조금 인플레이션 면도 그렇고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마 지금 미디어에서는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 한편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 회복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거기에 이제 놀아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 새끼들이 뭔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FTX 거래소 코인이죠. FTX가 다시 2.0으로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오픈할 거야라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 얘기가 이제 먼저 선행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바이낸스가 SEC한테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비트코인하고 BNB하고 그리고 각종 코인들을 전부 다 팔았어. 그래서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나 USDC로 옮겼어. 특히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제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거, 루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창펑자오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본인은 이거 비트코인, BNB 그리고 하다못해 FTT도 팔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FTT를 왜 안 팔았을까요? FTX 2.0이 다시 오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FTT 거래소 코인을 팔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블랙록이 FTX 거래소에 투자를 진행한 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거기에도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메탈인가?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권성 시비에 걸려 있어서 뭐 상패 이런 게 아마 있을 텐데, 근데 웃긴 거는 보시면 여기 후오비에는 오히려 이거를 마진으로 선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곱하기 20배짜리로.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한쪽에서는 몰아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시면 홍콩하고 중국하고 유럽의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케이 하고 있고, SEC를 앞에다 내세운 북미, 캐나다와 미국은 지금 노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 중심으로 향후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한국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GTA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5까지 나왔는데 6가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루머가 도냐면, 이거는 진짜 루머인데,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가상 세계가 실제로 있어요. 이 게임 안에 사람들이 막 자유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 안에서 가상자산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이번에 이입을 시킬 거야,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하여튼 이게 만약에 현실화돼서 나온다, 그럼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 코인베이스와 연락 중 홍콩 사업 논의, 홍콩 입법회 의원. 자, SEC는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들을 계속 밖으로 몰아내서 코인베이스, 제민이라든가 크라켄이라든가 뭐 이런 거래소들, 미국에서 이미 네임드가 있고 검증이 끝난 거래소를 계속 몰아내고 있죠. 이들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콩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유로존에서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요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저는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이분이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BTC 막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빼고 전부 다 사라져, 비트코인 빼고 전부 다 증권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공포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코리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빼고 전부 다 사라질 거야, 전부 다 영원에 수렴할 거야라는 얘기를 말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 말에 이제 동조가 되죠. 대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증권이 됐건 상품이 됐건 뭐가 됐건, 자, 이 명확성이 나오면 전부 다 생존합니다. 상품으로 취급받는 포우 코인들, 그리고 증권성 시비에 가려있던 코인들도 상품이 되거나 증권으로 명확성이 부여되면 시장 자체가 이게 정화가 되는 거지, 증권형으로 됐다고 해서 영원으로 수렴하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 이상한 얘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증권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 증권성이라고 판명난 코인들이 올라가면 또 말 바꾸기를 바로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80% 예상 비트코인과 12개 작업 증명 코인. 그래서 뭐 비트코인만 포코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채굴코인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민코인의 대명사인 도지코인 망할 거라고 말하고 앨런 머스크는 간간히 나와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거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얘기 휩쓸리지 말고. 도지코인은 향후에 테슬라라든가 트윗을 이용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테슬라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페이먼트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마 도지코인이 핵심적인 기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건 얘도 뭐 전형적인 채굴 코인이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당장 생겨나서 한 달 만에 생겨나서 한 달 만에 뭐 사라지고 이러지 않아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5년이 제가 알기로 6, 7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전형적인 채굴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기타 등등. 저는 참고로 요즘에 가격이 떨어지면 XRP와 이더리움 클래식을 요즘에 이제 계속 사서 모으고 있어요. 평단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전형적인 이것도 채굴이죠. 그리고 SV, G캐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G캐시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좀 이따가. 그리고 호라이젠도 이거는 노드도 있고 이거는 채굴도 있죠.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이제 G캐시 얼마 전에 이제 바이낸스 프랑스하고 몇 개 이제 중소국가에서 유로존에 있는 중소국가에서 상폐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더 큰 기관이나 세력에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G캐시 마이너를, 자, 채굴기를 정확히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5월 23일 날 비트메인이 A식 채굴기를 뺍니다. 여기 보면 G15 프로라고 써 있죠. 기존에 G15였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건 출시가 된 거고, 이 A식 채굴기 신형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비트메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중국집에서 면하고 소스 배합해서 이걸 빼내는 게 아니잖아요. 칩 설계도 해야 되고 이걸 설계를 다 해서 라인을 갖춰야지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구형, 이거는 신형. 근데 기계가 솔드아웃 됐어요. 다 팔렸어. 이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매집해서 사갔단 얘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엊그저께 제가 비트메인 홈페이지 가서 제가 직접 본 거거든요. 물건이 없단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구체적인 얘기 한마디를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G캐시, 여기 비아 BTC가 가장 많이 크게 채굴을 합니다. 비아 BTC. 제가 어딘지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G캐시를 비아 BTC가 가장 크게 채굴을 하고, 호라이젠도 비아 BTC가 가장 크게 채굴을 합니다. 자, 비아 BTC라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비아 BTC 그룹이 나오죠. 2016년에 비트메인 주도 투자로 설립된 비아 BTC 그룹. 자, 여기 나오죠. 비트메인이 본인들이 직접 모회사예요. 비아 BTC는 자회사고 비트메인이 직접적으로 채굴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비트메인은 소프트뱅크와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자, 뉴스에는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아시겠지만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면 진실이에요. 네, 항상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사실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메인의 자회사 중에 또 하나가 비아 BTC가 있고 또 하나는 엔트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운더리 DCG 자회사죠 여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단독 1위이긴 한데 34.95긴 한데 엔트풀이 두 번째, 여기 F2풀 이것도 중국, 바이낸스풀 중국, 비아 BTC 요렇게 나뉩니다. 크게는 여기에는 미국 전형적인 나머지 5위 거 4위 4개 합하면 더 높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똑같다는 거죠. 이면에선 DCG의 투자자가 구글이고
또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DCG의 자회사가 파운더리예요. 그리고 비트메인의 투자자가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비트메인과 DCG에 동시에 투자를 진행했어요. 자, 이 구조를 보시면 대충의 명확성이 나오죠. 왜 거기에 목을 매는지.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글이 서클과 FTX에 투자를 했었다. 과연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요 구조 관계를 아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길 희망한다. 6월 14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측보다 오래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입니다. 협상이란 얘기들. 그리고 참고로 나토 사무총장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오시거든요. 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 나토 사무총장이 만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사무총장 자리에서 나오면서 이분을 만났을까? 자, 그리고 7월 10일 날인가? 아마 그때 나토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가 중요한 기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있어요. 몇 가지 겹치는 이슈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 온도 사상 최고, 괴물 태풍 키운다. 이게 그거죠. 작년 말부터 떠들었죠. 라니뇨, 엘니뇨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2030년까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극도로 괴물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곡물 자원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떤 이런 분위기 자체가 G7보다는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플러스한테 조금 더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을 앞에다 두고 대만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북극이에요. 북극. 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러시아는 수많은 군사 기지를 이 대륙에다가 이 끝쪽 면에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북극해 아마 의장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중국이 여기 개입을 해서 노르웨이한테 외교적으로 포인트를 결탁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북극해의 천연자원에 관해서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채굴 산업에 관해서 2024년에는 용인할 거야. 응? 공식적으로 인정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무역거래에 사용할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랑 같이 매칭을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의 보고인 게 전 세계에서 러시아인데 그러면은 연평균 기온도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매칭시켜서 보시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이 코인 산업에 관해서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보다 연평균 기온도 낮고 천연가스도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자원에 관해서도 이미 본인이 베이스를 갖고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세해서 여기다 이렇게 군사기지와 천연가스 채굴시설 그리고 그 크루드오일 채굴시설을 이미 같이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 지하자원이 상당히 많이 뭉쳐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8월 달에 브릭스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이제 초청장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G7 국가죠. G7 국가 중에 하나죠. 프랑스가. 근데 일본이 보세요. 일본은 앞에서는 미국 편을 듭니다. 근데 이면에서는
사할린 예외, 일본이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 에너지라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일본은 에너지 수급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서. 근데 미국으로부터 유조선으로 아니면 뭔가 LNG선으로 가져오면 코스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러시아하고 관을 깝니다. 밑에다가 사할린 1 프로젝트와 사할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를 수급을 받아요. G7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프로젝트를 1단계, 2단계까지 추진했어요. 여기서는 향후에 러시아가 갑인데, 갑이고 일본이 을인데 여기서 달러 거래를 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쩔 수 없어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코쿤버, 그러니까 오이, 예, 단적인 오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어. 뭐 지금 하여튼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예?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의 공포에 관해서 계속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코비드 19는 해제됐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망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하락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라는 그걸 발표하는 거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 순간까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지금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장기적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하락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6월 18일 날 여기 블링컨, 그리고 6월 20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미국이죠. 블링컨 재무장관, 블링컨 장관이죠. 그리고 독일과 중국의 정보 협의가 들어갑니다. 6월 20일 날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6월 29일과 30일 날 EU 지도자들이 만남을 형성할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전에는 제이미 다이몬 회장,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애플 회장, 기타 등등 많은 이제 미국의 많은 인사들, 정부 고위 관료들이 5월 달 말과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미디어에서는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 정치 관료들,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특정 프랑스와 독일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계속 이제 손을 뻗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FTX 거래소 재개 가능할까? 2023년 5월 23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새로운 CEO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힘이 실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창펑자오가 FTT 코인도 팔지 않았어. 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어느 순간 FTX 2.0은 오픈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XRP 증권성 시비가 이제 명확성이 끝나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뭐 알트코인 ETF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시점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보는 눈은 다 다르고 뭐 어떤 견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